자, 이 문제를 보고 한눈에 일반항을 구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참 다행인데 그 생각이 번뜩 떠오르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이제 설명을 하고 지나갈게요. 문제를 큰 틀에서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수열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 풀 때 아무런 수열이라 나왔을 때 맨 처음에 뭘 해야 되는가 판단할 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냐 하면은 수열은 크게 분류를 하면은 규칙성이 한눈에 보이는 수열과 그리고 규칙성이 없는 수열로 나뉠 수가 있는데, 규칙성이 있는 수열도 여러 가지를 배웠죠.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등차 수열을 배웠고 그 다음 등비 수열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연수의 거듭 제곱 꼴의 수열들을 배웠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가 자세하게 배우진 않았지만, 근데 이제 규칙성이 있으면서 등차도 등비도 그렇다고 자연수의 어떤 제곱꼴도 아닌 그런 수열도 있습니다. 대충 기타라고 적을게요. 그래서 크게 규칙성이 있는 수열은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더 자세하게 분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왜 했냐면은 등차 수열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 문제풀이가 막힌다 하면은 이제 길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 등차 수열이면 항상 잘 모르겠으면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등비는 마찬가지로 첫째 항과 공비를 알려고 노력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연수의 거듭제곱꼴은 주로 합을 물어본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그마 공식들을 다 알고 있죠. 얘를 써먹는 거. 문제풀이를 외우라는 뜻은 아닌데 혹시 합을 물어보고자 하는 건가? 그렇게 문제를 바라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얘네들인데 규칙성이 있지만 이런 것들도 아닌 수열들은 어떤 공식들을 배운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규칙성을 토대로 n번째 항을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n번째 항이라는 게 결국 일반항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항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데, 여기 보면은 일단 이 수열이 한눈에 봐도 규칙성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고, 하지만 등차도 등비도 이런 것도 아니죠.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는데, 그러자면은 일반항을 파악하려고 맨 처음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칙성이 없는 수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냥 귀납이라고만 적어두세요. 이거는 나중에 뒤에 귀납을 이용해서 하는 그 단원에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등차, 등비, 자연수의 거듭제곱꼴 모두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일반항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항이죠. 그래서 위에다가 밑에다가 적을게요. 항의 넘버가 지금 1인 상황에서 항이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 2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생겼죠. 이게 A2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항의 넘버가 3일 때 이게 A3가 되겠죠. 4일 때 그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n일 때는 an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 규칙성을 봐야 됩니다. 요거 두 개 사이는 규칙성을 봐야 됩니다. 참고로 다 분수꼴이니까 얘도 1분의 1이라고 고칠게요. 그러면 규칙성이 보일 텐데 일단 분자는 다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분자가 1인 일반항일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1일 때 분모가 지금 보니까 1이고 항의 넘버가 2일 때 분모의 끝자리가 2고 3일 때 3이고 4일 때 4이고 n일 때 그럼 뭐겠어요? n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바로 일반항입니다. 규칙성 토대로 일반항 찾는 거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N은 1 플러스 2 플러스 어디까지 n까지 더한 거 분의 1이다. 일반항을 찾았어요. 자, 그러고 보니까 여기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던 거죠? 바로 요거죠. 공식 한번 복습해보면 k 이꼴 1부터 n까지 그냥 이 k 이꼴에 자연수만 쭉 순서대로 더한 거. 이거는 공식이 어떻게 돼요?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항의 개수 플러스 1 이거죠. 그래서 여기 하늘색으로 처리한 이 부분은 공식을 쓰면은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됩니다. 당연히 분모 분자 뒤집으면은 n 곱하기 n 플러스 1 분의 2가 되니까 이게 뭐예요? 바로 일반항이죠. 자,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문제를 잘 읽어보면은 바로 이 수열에, 이 AN 수열에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라고 했죠. 첫 번째 항, n번째 항까지의 합이니까 또는 시그마로 표현하면 우리가 방금 구한 이 수열에 ak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 얘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시그마 그대로 두고 여기 ak 자리에다가 우리가 방금 구한 일반항을 그대로 대입을 합시다.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2가 되죠. 자, 그랬더니 우리가 부분분수 꼴로 처리해가지고 시그마 처리하는 것은 문제를 많이 풀었거든요. 혹시 잘 기억 안 나면 바로 밑에 보면 되는데, 그러려면 공식 하나를 알아야 되죠. 뭐냐 하면 A 분모가 어떤 두 식의 곱일 때 이거를 떼어놓는 공식이죠. 부분분수를 분해하는 공식이라고 하죠. 이게 뭐였냐면은 b-a분의 k 곱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라는 공식이 있었죠. 이렇게 하면은 두 분수의 뺄셈으로 분해가 되죠. 그래서 저 공식에 의해서 여기 이만큼은 b-a 분의 2 곱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니까 간단하게 k분의 1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2를 앞으로 빼내면은 여기서부터 쭉 나열만 하면 되는 거죠. 2 앞에 냅두고 k 자리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1 마이너스 2분의 1 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항은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세 번째 항은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자, 나머지는 다 생략하고 맨 마지막 항 구하면은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되죠. 자, 이게 굉장히 좋은 이유가 안에 항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지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없어지는 식은 좌우가 항상 대칭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왼쪽에서 항이 하나만 살아남았으면 저기 오른쪽 끝에서도 항이 하나만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항상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입니다. 자, 그러면 살아남은 항만 표시를 해보면은 2 곱하기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되죠. 통분하면은 n 플러스 1분의 2n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답입니다. 아, 문제풀이가 길었죠.